자, 수기를 잘하고 싶잖아요. 수기를 잘하는 원리가 있다. 사람이 좋아지는 원리는 일단은 두 가지 몇 가지 단어 중에서 피가 돌아야 된다라는 혈액순환 하나랑 두 번째 그래비티라고 하는 중력선이라는 그림을 또 하나 보게 되고요. 이거 이제 중력선이에요. 세 번째 요점적인 것을 세 가지 더 얘기하게 되면 1도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추 1번, 네 번째는 클라비클, 쇄골, 다섯 번째는 종아리, 승산, 여섯 번째는 상경추, 목, 경추 1번에서부터 2번, 일곱 번째는 횡격막. 자, 요렇게 일곱 가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피가 돌아야지 몸이 좋아집니다. 자, 한번 뭐 일곱 가지 뭐예요? 피, 혈액순환. 두 번째 그래비티 라인, 정중력선. 세 번째 요추 1번. 네 번째 쇄골. 다섯 번째 종아리, 승산. 여섯 번째 상경추. 일곱 번째 횡격막입니다. 요 그림을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피가 돈다는 얘기는 사람이 서서 심장에서 피가 내려갑니다. 우리 이거를 동맥이라고 불리죠. 동맥. 영양분을 가지고 산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가지고 내려가는 동맥이 피가 내려가죠. 내려가서 다시 전신으로 피를 쫙 주고 나서 이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혈관을 정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맥은 찌꺼기와 노폐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심장의 역할은 피를 여기까지 보내는 게 그 역할이에요. 다시 올라가는 것은 심장의 역할이 아니라 정맥의 역할이죠. 근데 정맥은 심장은 박동의 힘으로 내려치면 올라갈 때는 이 정맥은 혈관 안에 판막이 들어있어서 혈액이 올라가면 이 판막이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피를 올립니다. 이 판막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되면 이 판막이 혈액이 움직이게 돼요. 결국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동맥과 정맥의 피가 서큘레이션 순환이 될 때 우리 몸에서는 한 바퀴의 소통이 되고 나면 내장기에서 치유적 요소 에너지가 생겨서 장부에 기능적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피가 잘 돌지 않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피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마사지도 하고 수기도 해주고 또 뭐 족욕도 하고 반신욕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결국 반신욕을 해서 체온의 온도를 높인다. 또 그 상황으로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몸에서 혈액순환이 된다. 그로 인한 부가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서는 치유적 에너지가 도는 것은 결국 혈액순환이 될 때 내장기에서 살아나고자 하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의학적으로 뇌하고 내장기가 있어요. 뇌하고 내장기가 있습니다. 자, 뇌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통제해주는 중앙 통제 시스템 같은 것입니다. 뇌가. 근데 이곳에서 연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뇌가 죽었어요. 근데 내장기가 살아있어. 우리는 그걸 뇌사라고 얘기하고 함부로 죽었다고 표현을 못합니다. 의료진들의 확실한 어떤 사망 선고와 가족들의 동의하에 사망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나 내장기가 죽으면 뇌는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기적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변화를 시키려면 일단 장부의 에너지를 컨트롤해야 된다. 그래서 내장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수기를 잘하는 원리다라는 거죠. 한의학에서는요, 장부론이라는 시간을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장부의 에너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치료적 관점에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도 호흡을 통해서 또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장부의 혈액순환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중력선인데 우리 몸이요, 자기가 자기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는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단계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어깨를 느끼지 않으면 어깨가 안 아픈 거예요. 내가 머리를 느끼지 않으면 머리가 안 아파요. 내가 배를 느끼지 않으면 배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결국 내가 편안하다는 얘기는 내가 내 몸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나 어느 날 유별나게 무릎이 느껴져. 무릎이 아픈 거예요. 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사람의 몸을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 한다.
귀에서부터 선을 그었을 때 복숭아뼈로 떨어지는 선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다. 척추에서 그거를 얘기합니다. 경추 1번에서부터 7번의 각도를 재서 쫙 재면 30에서 35도가 됐을 때 경추의 각도는 중력선 안에 들어온 거고요. 흉추 1번에서부터 12번까지의 선을 쟀을 때 40도에 들어오게 되면 흉추는 중력선 안에 들어온 겁니다. 요추는 요추 1번에부터 5번까지 각도를 쟀을 때 45도가 됐을 때 이 각도가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거나 몸에서 통증을 느낄 때 일단은 현상적인 요소에서 디스크가 나와서 눌렀냐를 먼저 보지 말고 현재 뼈의 각도가 중력선 안에서 몇 도가 됐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의 몸이 중력선 안으로 들어오는 각도를 먼저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을 풀어주면서 각도를 유지가 되면 우리 몸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연 치유력의 에너지가 나와서 치유의 에너지로 올리기 때문에 통증과 치료가 스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잘한다는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 몸에서 스스로 자기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에너지, 자연 치료력을 끄집어내는 게 치료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력선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요추 1번인데 사람을 쭉 봅니다. 뇌에서부터 척수가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팔꿈치가 끝나는 여기가 흉추 12번이고 여기 요추 1번입니다. 여기에서 척수신경이 갈라집니다. 잔가지로. 요거가 우리 몸을 위아래로 나누는 기준이에요. 만약에 사람을 2등분 한다면 요추 1번을 기준으로 해서 위하고 아래로 나눕니다. 요추 1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신경 레벨이 발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소통의 에너지를 잡아주면 우리 몸에서 치유력이 일어나는데요. 상지에서는 내 몸을 살려는 에너지가 근골격계와 혈관계를 봤을 때 30%의 에너지가 상지에 있어요. 그게 쇄골이에요. 하지 쪽은 요추 1번이 하지에서 70%가 내 몸을 살리려는 인지가 하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하려면 클라비클, 쇄골 라인의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거랑 요추 1번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 자체가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쇄골과 요추 1번이라는 부분은 수기요법을 할 때 제가 되게 많이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좋아지게 하고 싶어 라는 그림이 나타날 때 일단 쇄골을 만져보고 요추 1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발목의 두께를 체크할 겁니다. 이 두 가지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다섯 번째, 종아리라는 부분은요. 일본인 저자 중에서 책 쓴 사람 중에서 종아리를 주물러라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글로써 활자로 정리가 시켰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심장을 꺼내서 주무를 수는 없다. 그러나 혈액순환이 돈다라는 것, 피가 돌아야지 몸에서 치유력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치유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아리를 주물러서 혈액순환을 시키라라는 의미로 종아리를 주무릅니다. 근데 종아리를 주물렀을 때 우리가 많은 몸에서 고통스러운 현상이 일어났을 때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은 어떤 양상이냐면 심장은요 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심장은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평생 주어진 역할이 피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가 자기 임무를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느 날 살이 갑자기 쪄가지고 지방이 많아지거나 늙어서 아니면 다쳐서 조직이 손상받아서 피가 못 들어가면 얘는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피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을 높여서 피를 내려보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지는 열이라는 압력을 유지할 수 있고 버티는데 뇌는 3개나 2개밖에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압력이 올라갔더니 피는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머리 쪽에서는 터질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사가 빨리 입에다가 약을 넣어줍니다. 이러면 죽어. 그래서 뇌가 터지지 않을 만큼의 압력의 약을 넣어주니까 여기는 사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 뭐냐면 내려갔던 피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혈압 환자들을 수기요법을 할 때는 반드시 종아리를 풀어서 소통을 시켜놓고 몸을 풀어야지 몸에서 장부의 에너지가 살아나면서 치유력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를 풀어야 된다. 자, 이 상경추라는 부분은 경추 1번과 2번 사이를 우리가 상경추라고 얘기합니다. 경추 1번 도너처럼 생겼고 2번은
핫도그처럼 생겼습니다. 1번, 2번, 3, 4, 5, 6, 7번입니다. 근데 1번과 2번은 우리가 어퍼 서비칼이라고 불러요. 이건 상경추거든요. 모든 뼈는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1번과 2번 표 사이에는 물렁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 2번이 문제가 생기면 네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뇌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림프순환이 안 되고, 640만 주의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됩니다. 요거 말고 이제 부가적인 거는 요 경추 1번 위에는 뇌관이라는 뇌가 있어요. 브레인스템이라는 뇌관이 있는데 이 속에는 연수가 들어있어요. 자, 뇌관 위에는 변연계라는 뇌가 있고 욕구를 충족해주는 변연계, 요 위에는 대뇌 피질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쭈글쭈글한 뇌. 근데 요 뇌관의 연수에서 모든 내장기를 관여하는 신경이 내려와요. 뇌신경 10번, 미주신경. 또 하나, 이 연수는 우리 생명과 연관되는 뇌입니다. 예전에 그 허준 드라마에 보게 되면 허준하고 어떤 침을 잘 넣는 침구사가 닭을 한 마리 넣고 싸움을 합니다. 닭을 각자 넣고 닭에다가 긴 장침을 꽂습니다. 10개를 다 꽂았을 때 닭이 멀쩡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 유명한 구침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침을 찌르다가 닭의 그 뇌 부분, 연수를 건드렸더니 닭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사람도 이 뇌관이라는 부분의 연수에서 미주신경에 나와서 모든 내장기를 관여한다. 여기는 생명과 연관된다. 근데 여기에 연관되는 건 경추 1번을 잘 만져주면 그쪽에 소통이 잘 된다. 수기요법을 할 때는 상경추를 풀어주면 네 가지가 좋아지지만 연수라는 곳에 생명이 원활할 수 있는 공간적 스페이스가 편안해지고 또 하나는 여기서 모든 내장기를 관여하는 미주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경추를 푼다는 거는 뇌압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림프순환을 좋게 해주고 640만의 뇌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미주신경과 그 다음에 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5가지를 외우고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경추라는 부분이 설명이 됐습니다. 자, 7번째 횡격막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몸을 관여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혈액이 돌고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가고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움직이고 내 몸을 살리려고 하는 NK세포부터 모든 에너지가 돌아야 됩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을 통해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간으로 옮겨주면 간에서 전신도 돌리는 이런 하나의 과정이 서큘레이션이 일어날 때 횡격막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호흡이에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뱉습니다. 그러면 이 횡격막이 움직이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 650개 근육이 작동을 하게 돼요. 650개 근육이 작동한다는 것은 아까 설명했던 정맥순환,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결국 그 자체가 치유력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태생적으로 복식호흡이 잘 안 되고 또 하나 만성질환자 또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호흡이 짧고 가슴으로 많이 쉽니다. 또 하나는 분노한 사람들, 화가 난 사람들 또한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이 모든 호흡을 복식호흡으로 안정적으로 쉽게 만들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의 에너지가 부교감의 에너지로 떨어지게 돼요. 우리 몸이 부교감의 에너지로 떨어질 때 우리 몸 자체는 치유력이라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손에다가 손을 가지고 배에다 대고 복식호흡을 시켜가면서 그 사람의 호흡과 650개 근육에 움직이게 해주고 소장을 움직이게 해서 장구에 소통을 시킨다면 몸에서 치유력이라는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명드렸던 이 7가지의 에너지를 먼저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돌게 하고 중력선환에 들어오게 하고 요추 1번과 쇄골뼈를 생각하고 종아리를 풀어준 다음에 상경추 주변을 풀거나 당겨주고 그 다음에 복식호흡을 시키는 횡격막과 이 부분을 풀어준다면 몸은 어떤 상황에서 치유의 에너지를 바뀐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8번이라는 하나의 답을 하나 더 얹는다면 여기에 감정이라는 답을 하나 넣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적 요소가
내가 이 사람한테 관리를 받으러 왔을 때 이 사람에 대한 믿음성, 신뢰성이 작동이 돼야지 몸에서 치유력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할까? 어쩔까라는 그 에너지가 일단 다운이 됐거나 너무 불신 에너지가 큰다면 이 치유의 에너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또 하나 그 사람이 저분은 어떤 고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객의 질환들은 완벽하게 한다라는 또 하나의 신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화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일단 공신력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석사를 하거나 박사를 하거나 그걸 하시라고 했고 실력은 제가 쌓아드린다고 했지만 고객이 여러분들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그 인정 부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치가 없으니까 일단 제 경험치 드리겠다. 그러면은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겠어요? 신원범이랑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걸어놓고 당신 누구야? 신원범 교수 제자야. 그럼 그들은 당신을 검색하지 않죠. 저를 검색해서 저의 공신력을 자기들의 믿음으로 바꿔가잖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명해질 때까지는 저한테 수업 들을 때마다 저와의 공신력으로 여러분들의 공신력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 믿음이라는 감정이 생겨야지 치유의 에너지가 나와요. 왜? 약을 써서 강제로 몸에서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메스를 쓰거나 수술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케어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에서 어떤 그 에너지적으로 믿음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면 치유적 에너지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저랑 같이 수기요법을 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여기를 왜 만지는지 여기를 만지는 근육이 뭔지 그렇게 어깨가 아픈 이유는 뭔지 무릎이 아플 때는 어디를 펴야 하는지 이런 거를 계속 고객한테 설명한다면 저 원장님은 실력이 있고 어떤 원리가 확실하게 관리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면 고객은 그때부터 소개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자, 소개받고 온 사람은 일단 믿음을 갖고 와요. 왜? 그분이 여기 하면 관리 잘한대. 소개를 넘어가면 이 사람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소개를 오게 되면 이 사람은 거의 치료의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고객들이 당신들을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의 그 레벨을 만들려면 실력과 이론이 겸비돼야 돼요. 그 수기요법을 잘 만지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이론이 정확하게 바탕이 된 수기를 한 사람들은 그 수기가 오래 갑니다. 우리는 병원이란 타이틀에 갈 때는요, 그 의사의 얼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병원이란 타이틀과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탈. 예를 들어서 뭐뭐 대학병원이다 치면 그냥 그 대학병원이라는 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공신력 때문에 그 의사가 어떤 분이 앉아 있든 간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분에 대한 신뢰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우리는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개인이 공공기관이고 개인이 공신력이에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고객한테 전달될 수 있는 감정의 에너지가 나를 통해서 부교감의 에너지를 바뀔 수 있도록 왔을 때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숫자화 시키는 거는요, 고객이 좋아하는 거는 나열되는 그 이론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어깨를 풀어야 될 첫 번째 이유는요. 자, 지금 문제가 되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케어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 이틀에 한 번씩 어느 정도 와라. 이게 숫자잖아요.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숫자라는 것 때문에 발전됐습니다. 숫자. 내가 며칠 뒤에 올게. 내가 몇 번 출근하면 돼? 내가 이 기계를 몇 번 돌리면 돼? 몇 시간을 일하면 돼? 그럼 얼마를 받을 거야? 라는 어떤 숫자화가 됐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됐어요. 여러분들도요. 고객들이 와서 원장님 나 몇 번 받으면 좋아져요? 나 여기 병원에 몇 번 오면 돼요? 나 PT 몇 번 받으면 몸이 헐크가 돼요? 그러니까 몇 번 숫자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자기와의 데이터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끝이고.